전국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들내미 AI의 아들내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콘텐츠는요, 어떤 콘텐츠냐? 바로 벚꽃입니다. 우리 이제 벚꽃이 폈더라고요. 꽃을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꽃이 피면 항상 놀러 다니셨거든요. 꽃을 보러요. 아마 지역에 계신 그 지역 명소들을 아마 거의 다 섭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벚꽃 명소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챗GPT를 어떤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저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질문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가 된 것 같은 심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 60대인데 무릎이 안 좋아. 이번 주말에 벚꽃 보러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많이 안 걸어도 되는 곳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챗GPT의 답변을 한번 봐볼까요? 챗GPT가 바로 세 군데를 추천하네요. 1등은 서울대공원, 차 안에서 벚꽃 감상 가능하고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길 자체가 벚꽃길이라 차 안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70%는 끝난다고 해요. 2등 올림픽공원, 평지에 벤치 많아서 걷고 쉬고 가능. 3등 석촌호수, 사람 많으니까 아침 8, 9시 사이에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챗GPT가 이런 말을 하네요. 당신은 벚꽃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걷기 중심이 아니라 드라이브 플러스 짧은 산책으로. 그렇죠?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꼭 자신의 지역을 넣어주시면 자신의 지역에 맞게 추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새로 다른 지역에 가보고 싶은 분들은 또 전국 범위로 넓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른 꼬리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서울에 살아. 차는 있는데 주차가 편해야 돼. 화장실도 가까워야 되고 남편이랑 둘이 가는 건데 하루 코스로 짜줘.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걸로. 점심 맛집도 추천해줘. 여기서부터 챗GPT가 사실상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아까 어디가 좋아? 라고만 물어봤을 땐 그냥 장소 3개 던져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까지 짜주는 모습입니다. 10시 출발, 10시 반 올림픽공원 도착, 11시 반 산책, 12시 속리단길에서 점심. 그런데 여기서 오래 기다리는 유명 맛집 말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깔끔한 식당이라고 콕 집어주고 있네요. 1시 반 석촌호수 이동, 롯데월드몰 주차장 이용하면 엘리베이터 있고 화장실 깨끗하다. 호수 한 바퀴 절대 돌지 말라고 하네요. 일부만 15에서 20분. 3시 카페에서 1시간 쉬라고 하고 4, 5시 귀가. 이 정도면 여행사 직원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불만이 생겼어요. 저는 석촌호수를 가봤지만 사람이 너무 많지 않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사람 적은 곳으로 다시 알려줘. 그랬더니 코스를 싹 바꿔버립니다. 올림픽공원이랑 석촌호수가 좀 빠지고요. 국립서울현충원을 1등으로 올리네요. 여의도 대비 사람 10분의 1. 차로 들어가서 내부 이동 가능하고 주차장 바로 앞이 벚꽃이고 화장실 깨끗하고 많다. 그리고 서울에서 편하게 벚꽃 보는 데는 여기가 1등이라고 딱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챗 GPT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맞는 답변을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검색해 보셨죠? 벚꽃 명소 10곳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감도 안 오잖아요. 특히나 AI한테 자신이 얼마나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얼마나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주차가 편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상관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입력했을 때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날 벚꽃이 피어 있을까? 우리가 4월 5일 토요일에 가려는데 그날 벚꽃이 피어 있을까? 가서 다 줬으면 어떡해? 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이게 진짜 걱정되잖아요. 이때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기껏 준비해서 갔는데 다 져버리면 허탈하잖아요. 챗GPT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개화 시작 3월 28일에서 4월 2일, 만개는 4월 3일에서 7일. 4월 5일이면 딱 중간 혹은 베스트 타이밍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변수를 두 개를 알려줍니다. 사람이 사실상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를 알려주는데 따뜻하면 만개 될 수도 있고 추우면 7, 80%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는 있겠다. 두 번째는 비가 세게 오면 꽃이 떨어진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4월 3, 4일의 날씨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하나 더 줬네요. 오전에 가라고 전략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전이 꽃 상태가 더 좋대요. 사람도 훨씬 더 적고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때요, 1시, 2시가 제일 안 나오는 시간입니다. 아예 오전에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4, 5시, 이때가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시간이니까요.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가시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행을 보통 혼자 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챗GPT 이거를 통째로 복사하기에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떤 정리 안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해주는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짜준 여행 코스를 우리 엄마가 카톡으로 읽을 수 있게 쉬운 말로 시간표처럼 정리해줘. 이모티콘도 넣어서. 자, 챗GPT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엄마랑 벚꽃 나들이 일정. 10시 출발 어떻게? 현충원 벚꽃 구경 12시 점심 1시 반 3시 4시 반. 많이 안 걷고 힘들면 바로 차 타도 돼요. 편하게 벚꽃 보는 게 목표예요. 이걸 그대로 카톡에 복사해서 넣으면 끝이에요. 어머니 읽기 딱 좋게 이모티콘까지 넣어줬죠. 이렇게 우리 자녀분들을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신다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효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오늘 한 것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챗GPT한테 벚꽃 구경 어디 가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뻔한 답이 나온다. 다 알고 있는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 무릎 아프고 주차 편해야 되고 많이 못 걸어, 이런 기타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 더 좋은 답변들을 받을 수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그날 벚꽃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엄마한테 카톡으로 보내게 정리해서 줘, 혹은 친구에게 누구에게 보내게 정리해 줘 라고 했을 때 이모티콘까지 넣은 시간표가 딱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행 가실 때 챗GPT한테 꼭 이런 이야기들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몇 살인데, 어떤 걸 좋아하는데, 어떤 성향인데,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으로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는요, 요즘 진짜 많이 오는 사기 문자를 챗GPT한테 넣어봤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내미 AI의